여러분, 매일같이 드시는 따뜻한 밥이 사실은 우리의 뇌 건강을 조용히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편리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심코 해왔던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훗날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그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준비하실 때 전기밥솥 내솥에 바로 쌀을 넣고 그대로 씻어서 밥을 안 치시곤 합니다. 쌀을 다른 그릇에 씻고 옮겨 담는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바로 이 행동이 우리 몸에 독을 싸는 지름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기밥솥 내솥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밥알이 눌어붙지 않도록 특수한 코팅이 입혀져 있지요. 문제는 바로 이 코팅에서 시작됩니다. 쌀을 내솥에 직접 넣고 씻게 되면 작고 단단한 쌀알들이 내솥 표면을 계속해서 긁게 됩니다. 마치 사포로 문지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죠. 하루 이틀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몇 달, 몇 년간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견고해 보이던 내솥의 코팅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흠집들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에는 서서히 벗겨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코팅이 벗겨진 자리에는 내솥의 맨살, 즉 알루미늄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정말 위험한 순간입니다. 알루미늄이 드러난 내솥에 밥을 짓게 되면 높은 온도와 압력 속에서 미세한 알루미늄 조각들이 녹아나와 밥에 섞여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알루미늄이 섞인 밥을 매일같이 먹게 되는 셈입니다. 성진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김진수 교수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합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 몸으로 들어온 알루미늄은 대부분 신장을 통해 걸러져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알루미늄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알루미늄이 우리 몸에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많은 연구 결과가 그 위험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뇌에 알루미늄이 쌓이면 기억력을 파괴하고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는 치매의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보건연구센터의 소피아 마르탱 박사는 하루 알루미늄 섭취량이 0.1mg를 넘어가면 인지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밥 한 공기에 섞여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는 매우 충격적인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영국 셰필드 대학교 연구진의 보고는 더욱 우리를 섬뜩하게 만듭니다. 가족성 알츠하이머, 즉 유전적으로 알츠하이머를 앓는 환자들의 뇌를 분석한 결과 무려 42%의 환자 뇌에서 매우 높은 농도의 알루미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알루미늄과 뇌 질환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알루미늄 용기에 식초나 토마토 소스처럼 산도가 높은 음식을 오래 보관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산성 성분이 알루미늄을 더 쉽게 녹아나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매일같이 뜨거운 열과 압력으로 조리하는 밥솥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그 위험성은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알루미늄 말고 스테인리스 내솥도 많이 나오지 않나?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스테인리스 소재를 사용한 내솥이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스테인리스 내솥 역시 완벽하게 안전하지만은 않습니다. 김진수 교수는 스테인리스 내솥 또한 코팅이 벗겨지는 순간부터 부식이 시작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스테인리스가 부식되면 니켈이나 크롬과 같은 또 다른 중금속 성분이 용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스테인리스 내솥 안쪽이 군데군데 붉게 변색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부식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밥을 짓는 것은 알루미늄 밥솥과 마찬가지로 중금속을 밥에 섞어 먹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내솥의 소재가 무엇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코팅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솥에서 직접 쌀을 씻는 행위는 이 코팅 손상을 가장 빠르게 앞당기는 최악의 습관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중금속 걱정 없이 건강하고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주 조금의 수고만 더하면 우리의 소중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쌀은 반드시 별도의 그릇이나 쌀 씻는 전용 용기볼에서 씻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전기밥솥 내솥은 오직 밥을 짓는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쌀을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뺀 쌀을 내솥에 조심스럽게 옮겨 담고 밥솥에 앉히시면 됩니다. 둘째, 내솥을 세척할 때는 절대로 철 수세미나 거친 재질의 수세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드러운 스펀지나 극세사 망사 수세미를 사용해서 조심스럽게 닦아주셔야 코팅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밥을 풀 때는 금속 숟가락이나 주걱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금속은 코팅을 긁는 주범입니다. 밥솥을 살 때 함께 들어있는 전용 주걱이나 부드러운 실리콘, 나무 소재의 주걱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사용한 내솥은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깨끗이 헹군 뒤 반드시 물기가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밥알이나 물기가 남은 채로 방치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부식의 진행 속도도 훨씬 빨라집니다. 다섯째, 내솥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김진수 교수는 내솥을 최소 34년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교체해 줄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사용 습관에 따라 그 수명은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솥 안쪽에 흠집이 많이 보이거나 코팅이 벗겨진 부분 혹은 붉은 녹이 보인다면 단 하루도 망설이지 말고 즉시 새 것으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의 작은 편리함 때문에 우리의 미래 건강을 담보로 잡힐 수는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꼭 쌀은 다른 그릇에 씻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바로 여러분 가정의 밥솥 내솥 상태를 확인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 하나가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건강하고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셔서 다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행복천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